저는 지금 인덕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인덕원, 안양, 평촌, 의왕 이 지역을 좀 체크해 달라고 하셔서 직접 나와 봤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보니까 좀 마음이 설렙니다. 인덕원 이 지역이 아주 유래가 깊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이곳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조선시대에 내시들이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래서 인덕원이 된 겁니다. 자, 인덕원, 안양, 평촌, 의왕 이 지역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정말 말 많고 탈 많았죠.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내려간 바로 그 주인공 아파트입니다. 2019년에 준공이 됐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본다면요, 분양가가 9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1년 9월에 16억 3천만 원 최고가의 거래가 됐죠. 2년 만에 6억 1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22년 11월 달에 실거래가가 10억 8천만 원을 찍었죠. 다시 1년 만에 5억 5천만 원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이 아파트는 분양 후에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GTX 선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가 역세권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고 입주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저쪽이 인덕원역을 가는 방향인데요, 이 아파트에서부터 인덕원역까지는 한 800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간다면 25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거리가 좀 멉니다.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에서 500m 안쪽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는 애석하게도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엘센트로 아파트 이 옆에 또 힐스테이트 인덕원 아파트를 이렇게 또 신축으로 짓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죠. 네, 이번에는 정말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참 화제가 됐던 인덕원 자이 SK뷰 아파트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건설 중에 있죠. 55%가 미분양입니다. 인덕원역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시공한 인덕원 자이 SK뷰입니다. 저쪽 왼쪽에 저 아래쪽이 건설 현장인데요, 청약 접수 당시에는 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줄줄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508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에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는 단 6명만 신청을 하면서 남은 물량은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이 되었죠. 26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큰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분양이 크게 났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인덕원 지역에서 하락폭이 좀 크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인덕원 대우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짓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공급량이 많은 거죠. 네,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인덕원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이슈가 많이 됐었던 아파트죠. 이 아파트가요, 와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인덕원 푸른마을 대우에서 인덕원 센트럴 푸르지오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프랜카드가 붙어 있네요. 깜짝 놀랄만한 가격입니다. 직전 최고가, 그러니까 작년 최고가는요 8월달에 이어졌습니다. 12억 4천만 원이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는데, 그런데요 올해 11월 25일에는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돼서 직거래냐 아니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20년이 간 넘은 아파트인데요, 1996세대로 대형 단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파트는 인덕원역 3번 출구에서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죠. 아늑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살기는 참 편안한 곳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통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인덕원역을 걸어서 이용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운동삼아 걷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와보니까 아파트는 참 잘 지었습니다. 살만한데 아무래도 위치가 그렇게 최상급의 위치는 아니다. 그렇게 가격이 급등할 만큼 뛸 만한 이유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안양, 의왕, 평촌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요, 그건 바로 GTX선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급등하던 시절에 사실 서울과 좀 가깝다는 이유로 초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초급등한 것을 어느 정도 반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급등할 때 샀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이 지역에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가일 때 분양을 했단 말이죠. 고가의 기준에 맞춰서 분양을 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고가의 분양률을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는 벤츠차를 주겠다 이런 마케팅까지 했지만 벤츠차가 문제입니까? 그보다 훨씬 비싼 게 아파트 값인데, 그랬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게 아닌가. 미분양이 지금 여기 너무 많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고가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오피스를 분양하는 분들도 정말 고가로 분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가로 분양하는 것은 뭐 좋네 나쁘네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분양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은 인덕원, 평촌, 의왕 이쪽 지역은 20년대 그 가격을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급등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출이 많이 없는 그런 가구라면 그냥 편안하게 쭉 사시면 되는 것 같고, 대출이 많이 끼어 있는 집은 정말 고통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위치적으로 본다면 안양, 평촌, 의왕은 정말 좋은 지역이면 틀림없죠. 살기에 너무 편리한 지역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초급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이 많이 살았는데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서민층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요. 중산층도 다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또 어려워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너무 초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지금 고가로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본인께서는. 그래서 아마 뭐 무조건 팔고 나간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팔고 나갈 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버티시는 게 본인 입장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뭐 살기에는, 거주하기엔 참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냥 부동산을 너무 가격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가 살기 편한 곳이다 생각하시고 사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인덕원 쪽은 또 많이 발전할 겁니다. 이제 서울, 경기 이 지역에서 가장 경기 남부 쪽으로 가는 초입에 있거든요, 서울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도시라는 것은 꾸준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도시 위주로 또는 위성도시 위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인덕원 쪽, 의왕, 평촌 이쪽은 더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 국토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많이 시름시름 앓기도 했고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기 좋은 곳, 내가 살던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게 좋겠다. 너무 가격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지하철 판교역에 와 있습니다. 판교, 부동산이 폭등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지역이 바로 판교죠. 그리고 판교 벨트라고 해서 경기 서남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이 판교 지역 부동산의 전망,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판교와 서판교로 불립니다. 판교가 일자리와 주거지로 급성장한 배경은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홍콩에서 시행한 아시아 최초의 IT 신도시 사이버 포트를 본따서 만들었죠. 2006년 판교 테크노밸리를 착공하였고 2012년부터 IT 기업들이 판교 테크노밸리로 입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개발된 지 10년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IT 기업 중에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삼성테크인, NHN, 네오위즈 등 국내 최고의 내노라는 기업들 16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1, 2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2021년 매출은 120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고액의 IT 연봉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인근 지역의 직장인 거주 분포를 보니까
분당이 19.44%로 가장 많았고요. 광주, 용인 등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아주 심각한 일도 벌어지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도로는 분당에서 판교로 넘어오는 12일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건물 현대백화점이죠. 판교에서는 상권이 아주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짚어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분양할 땐 완판을 했고요. 또 거래가 될 때는 피까지 얹어서 거래가 됐는데 위에 오피스텔 584개 실은 분양 완판을 했죠. 그런데 밑에 상가 404개 실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심각합니다. 현대백화점 상권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상가가 온통 텅 비었을까요?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또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금리도 오르고 이자는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국에서 여러 군데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했는데요. 차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완전히 텅 비었네요. 텅 비었습니다. 여기가 상가가 있는 건물인데요. 주차를 하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철 판교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인데요. 완전히 텅 비었습니다. 이봐 황량하잖아. 야, 여긴 정말 참담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양한 지 지금 4년, 5년이 됐는데 이건 너무 텅 비었습니다. 아까는 1층을 보셨고요. 여기는 지금 지하 1층인데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부동산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영업, 텅 빈 상가에서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정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죠. 분명히 분양가도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을 텐데 이거 분양받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금융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텅 비었다. 아, 정말 텅 비었다. 이건 정말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분 이 지경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동산 버블은 한 번쯤 꺼져야 정상이다.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피스텔이 584개 실인데 이게 지금 상가를 400개 넘게 분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건축법 자체도 문제고 이렇게 시행을 한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빈상가인 이유 무엇이 원인일까? 제가 5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위치입니다. 판교역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고 바로 옆에는 판교 현대백화점이 있죠. 최고의 입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상가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위치입니다. 길 하나 차이라도 유동인구가 확 줄면 장사가 안 되기 일쑤죠. 두 번째 이유는 위에 있는 오피스텔의 세대 수가 너무 작습니다. 아니, 상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경우 이곳을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상가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오피스텔 1, 2단지 합쳐도 584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주 고객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복잡한 미로와 같은 상가 내부 구조입니다. 제가 잠깐 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들도 헷갈려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단점에 속합니다. 왜냐? 현대백화점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높은 임대료입니다. 상가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춰야 그나마 입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비싸게 분양받은 임대인들이 과연 임대료를 쉽게 낮춰줄 수 있을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체크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건물 관리인들이 촬영을 못하게 막아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촬영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판교 지역의 부동산을 체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일자리가 풍족한 판교라고 해도 부동산의 가격의 대세 하락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 서남부 지역의 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판교 벨트, 이 지역의 부동산의 추이 다음 시간에 또 체크를 해 드릴 텐데요. 서울의 남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였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산, 이런 부동산을 개발할 때도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막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의리입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명역이 우리 철도사에 등장한 것은 1993년 남서울역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역사 건설 계획이 시작됐고요. 2000년이 돼서야 광명역으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광명역이 생기기 전에는 이 지역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광명 시민들 사이에서도 저쪽은 변두리다, 이렇게 시골치고를 받았죠. 2010년부터 휴먼시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7년 광명역 파크자이부터 푸르지오, 호반 서밋 플레이스 등 순차적으로 입주를 해서 2022년 6월 기준 광명 역세권 일직동의 인구는 2만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광명 역세권 이 지역은 주변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아리 공장에서 나오는 기아자동차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트럭들이 많이 다닙니다. 여기는 중앙대학교 병원, 롯데몰, 여기 보시면 이케아, 주변에 대형 병원이 있다는 것은 입지 조건이 참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안산역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 여의도에서 안산까지는 30분 안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빔을 박는 것 같은데, 어우, 빔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지금 광명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광명역 유플래닛 대시장 아파트, 그리고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이 두 아파트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먼저 광명역 유플래닛 대시장 아파트, 이 아파트는요 1500세대 규모로 총 6개 동으로 되어 있죠. 준공은 2019년 12월입니다. 분양가는 5억대였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준공 후 4년 후에 22년 4월에는요 14억 9,990만원까지 껑충 뜁니다. 그리고 11월에는요 9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7개월 만에 5억 990만원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역세권 아파트 중에는 비교적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이 참 잘 돼 있기도 합니다. 아기자기하게 돼 있네요. 이 주변에는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학군도 잘 준비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는 너무너무 편리한 곳이죠. 그런데 입주할 때보다는 역시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오피스텔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오피스텔이 같이 있으면 오피스텔 입장에서는 거주하기 참 편리하죠. 이런 오피스텔은 사실 거주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오피스텔,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에 달랑 한 동이 있는 오피스텔, 이런 동은 사실 좀 하이엔드라고 말하기 뭐하죠. 그리고 주차도 완비가 다 안 돼 있으면서 하이엔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호실이 있다면 주차는 끼케야 50대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이엔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오피스텔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입니다. 2018년 2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분양가는 4억대였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4년 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2년 3월에는요 13억 2천만원까지 정말 껑충 미친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는요 9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최고가 대비 8개월 만에 3억 3천만원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역시 분양가보다는 5억이 훨씬 높게 뛰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명역 유플래닛 대시장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는 어반브릭스인데요 이 어반브릭스 1, 2층의 경우 지금 뭐 상가 형성은 잘 돼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상가가 1층, 2층에는 좀 잘 돼 있습니다. 웬만한 브랜드들은 다 들어와 있네요. 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상가들 중에 상가들도 뭐 잘 돼 있지만 3분의 1은 부동산이네요. 자, 그러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빈 상가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이쪽 이면 쪽에는 거의 다 이렇게 공실로 남아 있네요. 1층인데도 불구하고요. 상가 숫자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비었어요. 와,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이 안은 정말 텅 비었습니다. 위층으로 한 층 한 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에 올라와 보니까 몇 개의 상가들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대다수의 상가들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가의 비율을 많이 해서 분양을 했을까요? 물론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됐을 겁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 이것을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입지가 좋다고 해서 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분양받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2021년 8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입주를 했을 텐데 지금 1년 5개월 넘게 빈상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건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 잡은 거지만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건 미쳤다 미쳤어. 자, 그런데 이곳을 제가 둘러보면서 정말 좀 특이한 면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상가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좀 제가 볼 땐 말이 안 됩니다. 같이 가볼까요? 여기가 아주 평수가 작습니다. 이렇게 모퉁이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가 이쪽 모퉁이 절반은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저쪽 끝에 모퉁이는 거의 가게로 쓸 수가 없고요. 한 절반 정도는 버리는 공간이고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2평 반 정도, 2평 정도가 상가로 쓸 수 있는데 여기가 평당 3,923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총 5.5평이니까 분양가는 2억 1,580만 원인데 여러분 3층에 쪽상가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 모퉁이는 쓸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을 분양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용적률 따먹기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거를 분양할 생각을 했는지. 차라리 이런 공간은 뭐 화분을 심는다든지 조경을 하는 게 맞지, 이거 꼭 이렇게 악착같이 평수를 하나하나 챙겨서 분양을 해서 돈을 긁어 모아야 되는지 전 이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호실들이 공실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제가 볼 때 시행사의 욕심이 과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정말 일하는 아주머니들 쉬는 공간으로 써야 되겠는데? 아니, 일하는 아줌마들 쉬는 공간도 이거 아주 안 되죠. 이거에 한 적어도 대여섯 배는 돼야 아주머니들 쉬는 공간도 되지. 이게 쉬는 공간도 안 돼요.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거. 이거는 뭐 50% 할인해줘도 이거는 시행사에서 관리비를 내주고 임대료도 자기들이 내주고 그리고 제발 들어와서 장사 좀 해주세요. 여기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뭐 이래도 들어올까 말까 한 그 공간입니다 지금. 참나. 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니, 상가가 들어와 있으면 뭐예요? 손님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예? 광명역 주변을 체크해 보니까 광명역이 정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천지개벽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입지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 거주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상가, 이 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힘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더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상가를 우리가 분양받거나 상가에 입점을 할 때는 정말 체크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여기 와서 느낀 점은요, 이제 상가 분양이나 이런 것은 정말 그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믿는 시대가 온 거지, 그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확인한 후에 상가는 분양받아야지, 그냥 덜컥 입지만 보고 받으셔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광명역 천지개벽하고 있고,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취재 요청에 따라 저는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오롯이 품고 있는 구로공단, 아니죠, 가산 디지털 단지 또는 G밸리 산업단지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의 메카답게 하루 일평균 지하철 이용객 수만 1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상권과 또는 지식산업센터의 사무실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들의 취재 요청에 따라 지금부터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들어간 곳인데요. 지하철 1호선,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25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작년부터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분양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최근 분양가의 6%를 인테리어 지원 명목으로 시행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할인 분양, 즉 마피가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곳의 평당 분양가는 2,9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좀 비싸죠? 현재까지 분양률은 약 50%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빈 상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입주를 시작한 곳을 가봤습니다. 이곳은 올해 준공을 마친,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 1월에 났고요.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주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는데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자세한 팩트 체크를 위해서 근처 부동산을 가봤는데요. 지금 원래는 피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가 조금 이번 연도 들어서, 그리고 지금 한 2-3달 전부터 이제 막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막피가 나오고 있는 현장은 건물이 1050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분양가가 다른 아이들이 뭐 1450, 1600, 1700 이렇게 시작을 했던 아이들이 이제 무피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막피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공사 중인 곳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를 하려면 아직 1년 이상 시간이 남아있는 곳인데, 인근 부동산 중개소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마피 붙은 매물이 매수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허가시를 충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의 한 번에 완판이 됐어요. 다 투자자분들이었거든요. 막 3칸, 4칸, 5칸. 솔직히 이 준공 떨어질 때 본인들이 가지고 등기를 칠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2-3달 안에는 마피가 많이 나올 거예요. 한 분이 표면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 지식산업센터의 최상위 입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 지역에서도 짙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산 디지털 단지 인근에는 약 1만 2천 개의 기업체가 모여있고 종사자만 하더라도 14만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입주 기업의 면면도 화려하죠. 정보통신, 연구개발시설,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IT, 첨단산업, 패션산업, 제조산업이 공존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 지식산업센터의 메카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 중인 금천구의 지식산업센터는 50% 가까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고, 올해 입주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은 60%나 됩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수요는 줄었는데 지식산업센터 물량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3배가 넘게 물량이 늘어났죠. 지식산업센터 상가도 일찍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7시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점심은 했는데 저녁부터는 안 해요. 7시 지나면. 여기는 완전히 점심 상권이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이쪽 일대가 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상가들도 이렇게 많이 비었어요. 뭐 서울 같은 같은 벌써 다 찼을 텐데. 여기도 서울이잖아. 가산동. 맞아. 사거리에 제일 좋은 자리가 비어있네. 제일 넓은 자리가. 주말 되면 아주 썰렁하네. 장사할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분양가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빈 상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공실률이 생기는 그 호실들은 임대인의 기조가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 받았는데 난 그 정도 받을 거야 하면은 이제 공실이 계속 좀 오래 갈 거고, 내가 새 건물이고 내가 피를 이렇게 주고 샀으니까 나는 수익률 5%를 맞춰야 돼 라고 우겨대고 하시면은 좀 오래 걸리실 거고, 아니 내가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 금리만큼은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좀 오래 걸리시죠. 가산동에서 메인 그러면 어디입니까? 메인은 여기 이렇게 빨간 네모 박스가 가산 역세권 박스라고 다들, 이쪽은 이렇게 원래는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나라에서 아파트를 이제 묶으시니까 지산으로 이제 많이들 넘어오신 거예요. 근데 보셨을 때는 10%만 가지고 내가 하나 호실의 임대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푼 기대를 가지시고 다 찍으신 거죠. 속된 말로 찍으신 거예요. 호실도 제대로 안 보시고 막 질르신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어, 그러면 호실 3개는 가져갈 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너무 단순한 개념으로 해서 동네 방네 지방도 상관없고 부산도 상관없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찍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준공 때는 거의 비슷하게 2, 3년 안에 치러야 되는데 이제 분위기도 갑자기 금리 너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이제 안 되시는 거죠. 잔금도 못 치르고 또 잔금을 못 치러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맞는 수익률이 나지 않으니까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시죠. 문제는 이분들이 사셨을 때는, 분양을 받으셨을 때는 분명히 피로 다시 되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등기 치실 생각이 없으실 거고, 분양 사람도 피주고 파세요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나한테 이렇게 생기니까 내가 3천 넣었는데 그래도 1, 2천이 생기면 너무 좋은 투자처니까 그렇게 이제 하셨다가 이제 여력이 없으시니까 이건 진짜 계약금 포기 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저도 부동산한테 조금 당해서 공부를 좀 많이 열심히 해서 저 같은 분이 좀 안 생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직 분양하는 분양 사원들이 좋지 않은 현장을 좋은 현장인 양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속여 파신 거죠. 한때 지식산업센터가 정말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저금리 시대에 각종 규제도 풀어줬죠. 세제 혜택도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풍이 불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도 많지만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10%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표영호TV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분께서 취재 요청을 해주신 가산 디탈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